오빠 있잖아요. 응. 요즘에 도로에서 보면 응. 수입차도 튜닝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수입차 튜닝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전에는 국산차 위주로 튜닝을 좀 많이 했었거든. 요즘에는 수입차, 그 중에서도 외관에서 튜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수입차는 고성능 라인업이 따로 나오잖아. 그 고성능 라인업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튜닝을 하던가, 아니면은 부품을 몇 개 좀 바꿔가지고 차는 구형인데 신형처럼 보이는 그런 튜닝을 하던가, 이런 외관 드레스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떤 차들은 튜닝을 해놓고 보면은 응. 잘 어울리는 차가 있고 응. 또 어떤 차는 되게 안 어울리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 쓰고도 좀 좋은 소리 못 듣는 약간 그런 격인데, 우리가 튜닝의 정의가 되게 좀 폭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튜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관 드레스업 혹은 뭐 컨비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뭐 포괄적으로는 다 비슷한 말이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돈 써서 딱 차를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차는 와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얘가 구형이지만 진짜 신형 같아 보일 정도로 차 너무 잘 만졌다, 이런 느낌의 차들이 있는 반면에, 돈은 시커 썼는데 딱 보면은 이거 짭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차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럼 오빠가 생각했을 때요. 응. 튜닝한 게 많이 티가 나는 수입차는 뭐가 있어요? 튜닝을 딱 했을 때 티가 정말 잘 나는 수입 브랜드는 내가 볼 때는 벤츠. 벤츠가 고성능 라인업의 AMG잖아. 그러니까 일반 모델을 출고해가지고 AMG 바디킷을 엄청 많이 튜닝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거든. 근데 그 벤츠 외관 바디킷 부품이 사실 정품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대부분 중국산, 대만산 이렇게 저렴한 쪽으로 튜닝들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나처럼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 AMG 아니야, 바로 이렇게 알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썼는데, 정품이랑 비교해봤을 때 티가 좀 많이 나는 차가 벤츠 라인업이 좀 티가 많이 나지.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티가 많이 안 나는 차는 뭐가 있었어요? 티가 많이 안 나는 차들은 대부분 그런 차들인데, 구형 신형 나눠봤을 때 디자인 차이 크게 안 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차가 계속 나오는 모델들 있잖아. 네. 그 대표적인 차가 지프 랭글러거든.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다가 앞에 헤드램프 바꾸고 그릴 바꾸고 뒤에 테일램프 바꾸고 휠 정도만 딱 바꿔놓잖아. 그러면 차를 딱 봤을 때 얘가 구형인지 신형인지 티가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 그래서 랭글러는 튜닝을 해도 티가 거의 안 나. 근데 진짜 랭글러는요. 응. 오빠 말대로 신형이 나와도 응. 디자인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튜닝해도 일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은 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물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조금 더 이제 뭔가 가다듬었지. 그러니까 마감재도 좀 바뀌고 그리고 시트도 좀 바뀌고 하면서 문을 딱 열면은 구형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외관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관에서는 사실 이질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오늘 매물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신형 같아 보이는 랭글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랭글러 중에서 신형은 아닌데 신형 드레스업을 한 모델을 찾고 싶다는 거네. 네. 그런 차들이 랭글러가 또 튜닝 파츠가 많이 나와가지고 중고차로 중간중간에 들어온 차들이 있거든.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오프로드 최강자로 불리는 지프의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랭글러라고 하는 차량 자체가 신차를 발표를 해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에서 디자인 변화를 크게 안 바꾸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연식이 신형 연식은 아닌데 외관 드레스업을 통해서 마치 신형 같아 보이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휠 디자인 이렇게 신형처럼 바꿔놨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이 부분이 지금 신형 모델에 적용이 됐던 테일 램프인데 중간에 튜닝 파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바꿔놨고, 전면부에서 보면은 이 앞쪽에 헤드램프,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이 원래 들어가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신형 헤드램프로 이렇게 주간주행등 들어가는 스타일로 바꿔놨고요. 그릴 디자인 바꾸면서 아래쪽에 안개등도 LED 안개등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외관에서 모르는 분들이
차를 얼핏 봤을 때는 랭글러 중에서 되게 신형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구형 2천만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랭글러 중에서도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4도어 모델이고요. 어디든 편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사하라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에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조차 없는 내용상 굉장히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지프 랭글러 3.6 휘발유 사하라 4도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도 국내 매니아층이 되게 두텁게 있는 모델 중에 한 대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 대인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 드레스업을 통해서 마치 신형 같아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신형 랭글러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 외관을 보고서 아 진짜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매물 가격은 지금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외관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랭글러 구형에다가 이렇게 신형 튜닝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구형보다는 월등히 예뻐 보이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 견인고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랭글러 모델 중에서 꽤 인기 컬러죠. 메인 컬러로 볼 수도 있는 레드 컬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랭글러가 루비콘 등급이 있고 사하라 등급이 있거든요. 두 가지 등급의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오프로드 쪽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요. 근데 이 사하라라고 하는 등급이 신차 판매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오프로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 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블랙휠로 이렇게 4짝다, 그리고 뒤쪽에 스페어까지 5장 모두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좋아요. 한 90% 이상 남아있고요. 사하라 모델은 이 앞쪽에 사하라 스티커가 따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위쪽으로 지붕 마감 같은 경우에도 루비콘은 블랙이지만 사하라는 이 바디 색상과 맞춰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순정 사이드 스텝 보실 수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만진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봤자 이 앞쪽에 손잡이, 그리고 저 중앙으로 보시면은 윈도우 스위치 뭐 이 정도만 만져놨고, 나머지는 거의 순정으로 보여져요. 시트는 원래 순정으로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사하라 등급에만 적용이 되는 옵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4륜구동 시스템은 워낙 강력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온로드, 오프로드 동시에 즐겨보시면서 차량의 사이즈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패밀리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모델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2열 공간성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차량 직접 마주해 보시면은 이 랭글러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감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2열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고,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하드하지 않아요. 꽤 소프트한 2열 승차감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중앙에 지금 스피커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순정 추가 옵션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왜 필요하냐면은 랭글러가 위쪽 탑 쪽이 전부 다 개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방을 하고 오디오를 틀었을 때는 2열에서 거의 오디오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중앙 스피커를 통해서 2열에서도 편안한 음악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는 옆쪽으로 먼저 열어주시고, 그리고 위쪽 유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성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근데 위쪽에 이렇게 스트롤바가 항상 돌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뭐 짐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공간성이면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도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순정으로 보이는 스피커를 뒤쪽 트렁크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닫을 때는 위쪽을 먼저 내려주시고, 그리고 옆쪽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 랭글러 구형이랑 신형이 지금 외관 디자인 차이로 봤을 때 가장 틀린 부분은
뒤쪽 테일 램프예요. 이 뒤쪽 테일 램프가 구형 같은 경우는 LED 테일 램프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갔었죠. 예전에 우리가 번데기 전구로 불렸던 그 전구가 들어갔었는데 신형 테일 램프로 이렇게 디자인 변경해 놓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순정은 아니지만 사제로 견인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트레일러, 캠핑카까지도 편하게 끌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저희가 랭글러를 중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포도어 보여드릴 때는 투도어 보여달라고 하시고, 투도어 보여드리면은 포도어 보여달라고 하시고, 휘발유 보여드리면 경유 보여달라고 하시고, 경유 보여드리면 휘발유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다 다르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운행을 해보셨을 때 승차감이라든가 혹은 정비성 뭐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볼 때는 이 랭글러라고 하는 차량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봤을 때는 포도어에 휘발유 엔진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랭글러 치고는 운행하셨을 때 승차감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요. 정비성도 굉장히 좀 용이한 모델들 중에 한데요. 랭글러를 구형 가격이지만 마치 신형 같아 보이는 차량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오토라이트, 순정 미디어창,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기계식 4륜 레버,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만 636km, 13만 km대고요. 자, 지프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도 파워트레인부터 뭐 차량의 바디까지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수도 있는 모델이고, 중간에 튜닝 파츠가 정말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한 대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을 내 취향대로 많이 바꿔볼 수가 있는 모델 중에 한 대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 중에서 가장 기본 세팅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지관리가 가장 편리한 조합이면서 차량의 연식이 신형 연식은 아니지만 외관 튜닝을 통해서 신형처럼 보이는 외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대신에 가격은 정확히 구형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차량 가격은 2,1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